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G9악스의 건담 G9악스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 G9악스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투에서 등장한 이제 G9악스의 비밀 엔디미온 유닛이 각성했을 때를 표현한 그런 프라모델입니다. 26년 1월 10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600엔, 국내에서는 31,200원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G9악스 시리즈의 1번인 건담 G9악스 일반 버전, 그것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에요. 이 제품 하나로 이전 G9악스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파츠가 교체됐다는 일절 없고요, 파츠가 추가된 게 전부입니다. 자, 아무튼 박스 아트 자체는 그 G9악스의 마지막 일격, 그 거대한 빔 토마호크 형태 그 포즈가 되어 있고요. 옆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일러스트, 반대쪽은 이제 가로 일러스트인 거죠. 이번 리뷰에도 리뷰 시청 소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HG G9악스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 리뷰를 시청하신 후에 댓글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HG G9악스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를 드립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스티커류랑 패트 시트거든요. 이 패트 시트는 이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에 나타나는 이 양쪽 어깨랑 양쪽 다리에 마치 블랙홀 같은 무언가를 위한 표현용 이펙트고요. 테트론실 같은 경우는 이미 G9악스 때 썼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명칭은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용하는 모양이나 위치는 기존의 G9악스랑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호일실 같은 경우는 G9악스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엔디미온 유닛에 부착할 스티커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폭주 눈이라던가 뭐 포메라니안이나 지온 마크 이런 것도 좀 남네요. 애초에 눈부터 일반 초록색 눈을 쓸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마치 폭주했을 때 붉은 눈을 쓸 거냐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고요. 엔디미온 유닛에 부착하는 스티커 같은 경우도 빨간색을 쓸 거냐 파란색을 쓸 거냐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나 이 포메라니안즈랑 지온 마크는 선택입니다. 진짜로 저는 그냥 부착 안 했어요. 그 외에 부착되는 스티커는 뭐 이 위에 금색깔 라인 같은 거 이제 어깨랑 다리에 부착되는 거라서 요건 이따가 외형 보면서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매뉴얼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매뉴얼이 책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접이식 매뉴얼이었다면 이번에는 책자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 덕분에 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조립 관련으로는 10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크 파츠 이야기도 해야겠죠. 매뉴얼상 X 표시되어 있는 파츠들을 그대로 다 떼서 조립했습니다. 일단 안테나만 없는 기존 일반 G9악스 헤드가 그대로 남습니다. 안테나는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 버전도 동일한 안테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안테나가 없는 버전이 완성되고요. 스티커도 여분이 따로 없어요. 대신에 폭주 눈 스티커가 남으니까 여기다 부착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웬 블랙홀 같은 파츠가 추가돼가지고 어깨랑 종아리 커버가 안 쓰게 되는데 요것도 그대로 파츠는 남아가지고 파츠 교체만 해주면은 일반 버전의 G9악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본체에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이죠? 그 외에 구성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사실상 기존 G9악스랑 똑같아가지고 보죠. 일단 빔 라이플입니다. 파츠의 분할 상태, 조형, 디테일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요. 기존 G9악스랑 같습니다. 센서부에 스티커 붙는 것도 똑같아요. 라이플 앞쪽에 흰색, 노란색, 그리고 뒤쪽에 노란색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지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겸 라이플 수납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장착하면은 이제 허리에다가 수납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토모노스케 히트호크! 이제 무장을 다 잃어버린 실드밖에 없었던 G9악스가 사용하던 그거죠. 근데 이제 다시 지온으로 돌아간 뒤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그거죠. 그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빔사벨! G9악스에 원래 있었던 무장 중 하나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허리에 수납되는 방식이죠. 빔 파츠도 입자가 들어간 이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기본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걱정도 크지 않고요. 입자 자체도 어색하지 않게 반짝반짝 은은하게 빛나는 형태여서 되게 보기 좋고요.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뒤쪽으로 빼서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구멍도 뚫려 있죠. 그리고 쉴드!
이 지쿠악스의 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에다가 은근 소형인 게 되게 인상적이었죠. 이 흰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안쪽에 조인트는 볼 조인트 연결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부 디테일도 똑같고요. 그리고 코어 파이터 콕피트 파츠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있었던 거죠. 백팩을 떼서 그 부분에 이걸 끼우면은 코어 파이터의 완성인 거죠. 뭐 조형 자체는 잘 되어 있긴 한데 역시 색깔 구현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그리고 교체용 편손, 기존 지쿠악스에도 이미 편손이 있었죠. 똑같은 편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메가 사이코뮤 발동 전 헤드, 교체용 헤드입니다. 오메가 사이코뮤가 발동하기 전에 이제 안테나가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시기, 그때 그 헤드고요. 뭐 사실상 여기에 쓰이는 노란색을 아까 남는 헤드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대로 편한 쪽으로 조립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앞선 일반 지쿠악스에도 들어있던 헤드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엔디미온 유닛이 각성된 지쿠악스 본체가 남네요. 보러 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담 지쿠악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쿠악스인데 어깨랑 다리에 뭐 이펙트가 추가됐다거나 헤드가 아예 교체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교체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일반 지쿠악스의 헤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을 벌릴 수 있는 가동 헤드로 교체된 거라서 이쪽이 상위 호환인 거죠. 한번 돌아보면은 확실히 어깨랑 다리에 추가된 이펙트가 화려하다, 이쁘다. 그리고 그 이펙트 정가운데 마치 블랙홀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붉은색의 구슬도 되게 인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테트론실 사용하는 부위, 테트론실의 형태 뭐 다 똑같고요. 스티커 사용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쿠악스랑 놓고 비교했을 때 진짜 머리가 교체됐음에도 머리도 바뀐 것 같지가 않고 순수하게 어깨랑 요 다리에 파츠가 추가됐네? 정도만 느껴지기도 해요. 진짜 뭐 색깔이라던가 스티커의 색깔이나 뭐 형태 그런 거 바뀐 거 일절 없이 파츠 추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봤거든요. 이 엔디미온 유닛 각성시가 발매되던 때에 이 그냥 지쿠악스를 반값 세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본 쪽에. 그래서 엔디미온 발매됐을 뿐인데 왜 반값 세일하지? 하고 봤더니 완벽한 상위 호환이니까 세일을 한 거구나. 빨리 처분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100% 똑같은 건 아닌 게 바로 이 머리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일단 겉에서 슥 봤을 때는 우리가 이미 일반판으로 알고 있었던 지쿠악스의 형태 똑같거든요. 자, 근데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약간 얘가 눈동자가 부릅뜬 눈이 생겼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생겼었냐? 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록색 눈이었습니다. 네, 요 초록색 스티커가 이 엔디미온 유닛 각성에는 없어요. 대신에 이 친구 눈동자를 부릅뜨고 있다. 근데 이 눈동자도 되게 잘 만든 게 스티커인데 음각, 양각을 표현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동봉 부분은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나머지 사람의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각으로 파여 있어요. 보이죠? 이게 높낮이가 확 느껴지죠? 이게 스티커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쪽에 조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스티커 단계에서 이미 이 음각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아까 폭주눈도 하나 있었죠. 다시 스티커를 가져와 보면 이 붉은색 눈에는 그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오로지 이 초록색 눈에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작은 부분인데도 되게 표현 디테일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가까이서 일반 버전의 눈이랑 간단 비교. 일반 버전은 정말 순수하게 초록색에 검은색 테두리가 전부였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똑같거든요. 파츠의 분할 상태라던가 파츠의 조형이라던가 똑같아요. 일반 버전에서 엔디미온 유닛 각성으로 가도 파츠의 형태랑 다 똑같아요. 진짜. 대신에 턱의 이빨 같은 걸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형태가 다릅니다. 일반 헤드 때는 턱이 되게 두꺼웠거든요. 이빨 같은 게 되게 두꺼웠다면은 엔디미온 유닛은 그게 되게 얇아요. 이제 가동을 위한 분할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아래를 잡고 입을 쭉 이게 아래쪽 턱도 살짝씩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살짝 벌려주면 안쪽에 오메가 사이코뮤의 정체 엔디미온 유닛이 드러납니다. 좀 붉은 색깔 스티커로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이제 오메가 마크 글자
표기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저것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좀 부착을 해줬고요. 아무튼 약간 원래 세계에 아무로레이의 혼이 깃들었다 뭐 그런 추측 정도 오가고 있는 그런 유닛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사이코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뭐 그런 추측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명확한 설정이 나왔거나 그런 건 없죠. 단지 연출상 뭐 1년 전쟁 당시 아무로레이 팔이 살짝 보인다든가, 그러니까 뭐 건담 탈 때 사복 입고 있던 그 모습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무로레이의 목소리가 살짝 들린다든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뭐 아무로레이의 혼이 깃들어 있다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명확한 설정이 밝혀진 건 전혀 없다. 아무튼 이렇게 가동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정크에 보면 이 일반 버전의 헤드 들어있었지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나 다름없죠. 이미 상위 호환인 입을 여닫을 수 있는 얼굴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아무튼 이 상태에서 머리 위쪽을 닫아주면 완전히 안 닫힙니다. 턱까지도 다 닫아줘야 완벽하게 입이 닫아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쿠악스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 키트의 핵심 되는 부분이 헤드다 보니까 이 헤드만 뭐 자세히 보는 걸로 해도 뭐 되게 중요한 건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만 뭐 나머지 부분 바뀐 부분들도 있으니까 봐야겠죠. 일단 몸통은 바뀐 게 없습니다. 스티커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고요. 요 복부의 노란 색깔이라든가 흉부 쪽의 노란색이라든가 이 위쪽은 파츠 분할이고, 이 어깨 양옆에 보라 색깔 부분도 스티커 처리되어 있죠. 뒤쪽에 붉은 색깔 라인, 테트론 실 붙어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 외에 뭐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은 변한 건 없어요. 어깨 안쪽 디테일도 변한 건 없고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가보면 여기에 이제 바뀐 부분, 엔디미온 유닛이 각성을 했을 때 어깨가 전개되면서 안쪽에 금 색깔의 무언가가 나타나면서 막 블랙홀 같은 무언가가 막 감돌기 시작하는데 뭐 이걸로 방어도 하고 막 그런 걸 보여줍니다. 연출상으로는 묘하게 사이코뮤 느낌도 좀 났어요. 사이코뮤가 이렇게 폭주를 하거나 해가지고 빔을 지워버리거나 빔을 꺾어버리거나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 우주 세계에도.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블랙홀 같은 이 중앙 구체형 클리어 파츠 안쪽에도 검은색의 구체 파츠가 들어가서 안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순히 조인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좋았죠. 대신에 연결은 투명한 클리어 파츠, 약간 프라봉 같은 걸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노출된 이 금색의 띠, 이거는 이제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팔 부분도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색깔도 바뀐 거 없고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전개 전후를 딱 살펴봤을 때 이런 느낌인 거죠. 딱 사이가 프레임 중간이 펼쳐지면서 연장되면서 안쪽에 금색깔의 프레임이 노출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금색이라고는 했지만 아까 스티커에서 색깔을 보면은 묘하게 초록빛도 돌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이코뮤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뭐 애초에 지금 이 패트 시트에 있는 띠도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런 뭐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외에는 어깨에 쓰이는 테트론 실도 똑같습니다. 같은 거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파츠의 분할 상태라든가 조형 똑같습니다. 골반 옆에 이 빨간색의 라인 2개씩 부착되는 거, 골반 뒤쪽에 빔사벨 수납 조인트가 있는 거 다 똑같죠.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 테트론실 라인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허벅지 앞쪽에 프레임에 이 주황색의 스티커 부착되는 거라든가, 허벅지 뒤쪽 디테일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파츠의 분할 상태 똑같고요. 허벅지 안쪽에 이 프로펠러트 탱크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이것도 여전하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파츠 분할 상태 조형 똑같고, 다리 쪽에 이제 뭔가 막 지탱하기 위한 프레임 형태의 요 외장들, 요것도 똑같고, 바깥쪽에 테트론 실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 안쪽 프레임에도 스티커, 이 회색이랑 주황색 라인 스티커 쓰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 바깥쪽에 또 어깨에서 봤었던 동일한 파츠가 사용됐습니다. 대신에 역시나 종아리 쪽이 전개되는 식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원래도 바깥쪽에 동그란 마개 같은 게 있었어요. 커버 파츠를 썼는데 이제 그걸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깨랑 마찬가지로 금색깔의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빛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쪽 라인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구체 파츠라든가 패트 시트는 어깨와 동일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 저 조인트도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발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 엔진 부분이죠. 추진 장치 부분. 안쪽에도 디테일 있고 막 그런 거. 바깥쪽 디테일도 꽤나 멋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발꿈치 뒤쪽으로 해서 이 주황색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게 조금 짜증 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발꿈치는 자주 만져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포즈 취하거나 할 때. 그래서 자주 만지다 보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조금 닳아요. 특히 접어붙이는 형태다 보니까 접히는 부분이 좀 닳습니다. 손에 계속 닿아서. 제가 만든 일반 버전의 지쿠악스 같은 경우는 살짝 모서리가 닳았어요. 이미. 근데 이걸 좀 방지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엔디미온 유닛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접혀지는 부분 있죠. 이 접혀지는 부분, 그러니까 스티커가 접혀가지고 맞닿는 부분, 모서리 여기다가 순접 코팅을 했습니다. 얇게 벗겨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안 벗겨지죠. 순접으로 이 모서리를 덮어놓은 거예요. 살짝. 그랬더니 이제 훼손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백팩에도 사용하는 라인 스티커는 똑같습니다. 붉은색의 라인, 그게 쭉 뒤쪽으로 이어져서 여기 빨간색 점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가동도 같습니다. 요 엔진부가 또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프레임 자체가 또 들고 내리는 부분 똑같고 백팩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동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이미 일반 버전 때 깊게 살펴본 부분이니까 적당히만 보도록 하죠. 일단 목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 똑같고요. 아, 대신에 목 관절 연결되는 볼 조인트가 바뀌었어요. 맞다. 이건 이야기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동 없는 그냥 머리에 연결된 볼 조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정크로 어떠했는지 보면은 기존에는 목 관절도 분할돼가지고 이 위에도 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축 부분이 삭제됐어요. 아예 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없더라도 목을 돌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고개를 드는데 지장도 없어요. 이미 목 아래쪽부터 볼 조인트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중 볼 조인트인데 아래쪽 프레임 안에 있는 볼 조인트가 가동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숙일 때도 이쪽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뺄 수 있는 관절이 있고 상하 가동하는 관절이 있는데 상하 가동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 그리고 어깨 위로 들 때 어깨 바깥쪽 외장 가동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옆으로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고 내리는 것도 자유롭죠. 그리고 팔 상박에 회전축 들어가 있고 단일 관절의 팔꿈치 거의 뭐 엄청 많이 굽혀지는 형태고요. 손목 자체도 단독으로 돌릴 수 있었고 허리는 볼 조인트 연결 편안하게 돌아가면서도 이 골반에 허리를 숙이는 축이 하나 더 있었죠. 편안하게 숙이고 이 위쪽에도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가동이 있고 스윙도 이 위에서 할 수 있고요. 물론 아래쪽에 볼 조인트도 같이 하죠. 그리고 고관절은 볼 조인트 연결인데 사실상 다리를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는 걸로 축이동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다리가 편안하게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꽤나 많이 움직이죠. 허벅지 회전축도 따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무릎도 단일 관절이나 90도 이상 아주 크게 굽혀지고 발목도 볼 조인트 크게 가동하고 바깥쪽 축을 통해서 발목을 뻗고 굽히고가 자유롭죠. 그리고 다시 봐도 이 무릎 꿇기랑 이런 가동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액션 보기 전에 무장 장착이나 수납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허리 쪽으로 가서 빔사벨 수납을 해봅시다. 그냥 빔사벨 자루 가지고 와서 손잡이가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장착이 됐고요. 아까 디스플레이 조인트 겸이라고 했던 거 이 친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래쪽 조인트 끼우고 여기다가 빔 라이플에 수납 이렇게 수납해 줄 수 있죠. 쉴드는 이 손목 아머 자체에다가 클립 형식으로 해서 그대로 끼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완전 무장은 완료됐고 토모노스케 히트호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편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손에 쥐어도 되고 그냥 안 써도 되고 원래 지쿠악스의 기본 무장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코어 파이터 기믹이 있죠. 백팩을 그대로 떼어내고 떼어낸 자리에 기수 파츠 장착하고 뒤쪽에 부스터를 좀 일자로 전개를 해주면 코어 파이터의 완성! 깔끔한 그냥 코어 파이터입니다. 바닥에 있는 3mm 구멍을 통해서 스탠드에 올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다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보도록 합시다. 라이플 들고 쉴드 장착하고 멋지게 세워봤습니다. 이쯤 오면은 사실상 토모노스케 히트호크는 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나? 그랬을 거라 일반적인 액션들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어깨랑 종아리에 이펙트가 추가된 것 덕분에 좀 더 뭐랄까 박력이 있어졌다 할까? 확실히 파워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근데 파워가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아, 그리고 입 안 벌리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입을 안 벌려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 블랙홀 같은 게 어깨랑 종아리에 생겼어도 시작부터 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쉴드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쉴드로 상체를 탁 앞을 가린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쉴드가 작긴 작네요. 그래도 뭐 기동성은 좋아 보이니까. 그 외에도 뭐 역시나 지쿠악스 하면 또 아크로바틱한 그런 모습이죠. 막 뒤집어졌다가 다리 벌렸다가 피했다가 막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렇게 우주 유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몸을 베베 꼬은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하죠. 역시나 과거 에반게리온에서 종종 보던 그런 카메라 구도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포즈를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허리를 돌리면서 이제 라이플이 가는 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는 몸이라고 해야 될까? 요런 느낌. 그리고는 클라이막스에서 하이퍼화 건담과 싸우죠. 하이퍼화랄까 정식 명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울트라맨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하이퍼화 건담의 빔사벨에 맞서서 이 블랙홀 같은 친구들이 모이더니 그 빔을 상쇄해버리죠. 빔사벨의 빔을. 이게 사이코뮤가 아니면 뭔데? 라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능이긴 했어요. 원래 그 우주세기의 빔사벨 자체가 아이필드 기술을 이용을 한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빔 입자 뭐 이런 거지만은 물리적인 힘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상쇄를 한다? 기적의 물질 사이코 프레임의 사이코 뮤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리 뭐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서 얼굴이 클로즈업 되더니 갑자기 저 이빨 사이에서 갑자기 파란 연기가 갑자기 확 피어오르더니 입이 쭉 철컹. 그리고 샤리아불이 한마디 하죠. 아, 오메가 사이코뮤의 진정한 모습, 아니 엔디미온 유닛이 각성을 한 건가?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빔사벨을 들고 하이퍼화 건담한테 달려들죠. 대신에 이때는 저 빔사벨이 칼날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빔 X 같은 느낌으로 도끼날 형태로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바뀌죠. 솔직히 엔디미온 유닛 각성이었으면 그 이펙트는 넣어줬어야 했다. 가격 한 500엔 올리더라도 그런 거대한 이펙트가 있으면 다들 납득을 하겠죠. 근데 안 들어있다. 그 거대한 빔 이펙트가 형상화되어 있는 거는 그 로보톤 하이퍼화 건담에만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박스아트의 포즈로 그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면서 멋지게 하이퍼화 건담의 목을 댕강 날려버리면서 전투가 마무리가 되지요. 그리고 리뷰의 마무리도 이 포즈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지쿠악스의 건담 지쿠악스 엔디미온 유닛 각성 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상의 이 건담 지쿠악스라는 작품의 클라이막스,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건담이기도 합니다. 입을 벌린다. 이제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다가 당연히 입을 벌리겠지? 안 벌리나? 설마 안 벌리는 게 더 반전인데? 라고 생각을 할 때쯤 입을 벌리면서 전투가 끝나고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엔딩이었죠, 이제.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지만 너무 뻔했다라면 뻔했던 그런 기믹이기도 해요. 진짜 누가 봐도 입을 벌리게 생겼었으니까. 프라모델 자체는 기존 지쿠악스를 이미 만들어 보셨다면은 뭐 한 번 더 만드는 격이기는 해요.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머리의 신규 조형, 그리고 어깨랑 종아리 쪽에 이펙트의 추가, 뭐 요 정도다 보니까 신규 런너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새로 조립하는 무언가가 좀 있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지어 머리는 안테나를 제외하고는 아예 새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구성 자체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 엔디미온 유닛 각성 시의 의미는 1번 프라였던 그 지쿠악스의 상위 호환이라는 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크로 이미 앞서서 일반 버전의 헤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딱 그 눈에 스티커만 빼고 다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안테나만 갈아 끼우면 선택 조립이 가능한 수준이고, 애초에 근데 이 엔디미온 유닛이 들어가 있는 저 가동형 헤드도 입을 다물면 그냥 지쿠악스 헤드니까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하기만 한가? 진짜 사실상 그냥 이거 사세요 같은 느낌이던데.
그 외에 뭐 테트론 실이나 일반 호일 실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다 똑같고 뭐 딱히 다른 점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장단점도 그대로입니다. 장점 조형 잘 나왔고요. 분할도 꽤 잘 된 편이긴 합니다. 만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실 양이 은근히 있다. 그리고 발꿈치 쪽 스티커는 이렇게 쉽게 다를 수 있다. 그런 게 좀 번거로운 부분들 있다 정도지 뭐 기존 거랑 똑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